같은 기준을 똑같이 들이대야죠. 여기나 여기나. 근데 그런 같은 기준을 왜 못 대냐고요. 왜? 그렇다면 펜대를 꺾어야죠. 예, 어제 제가 뭐 영상을 이렇게 뭐 어제 조국 후보자의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아침도 사실은 뭐 막막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먹먹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런 이지메 문화가 그런 이지메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없애야죠. 인간은 제가 아까 우리 직원들 중에 저하고 완전히 반대는 아니고요. 매우 일 잘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뭔지 모르지만 자유한국당을 매우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날 제가 불렀습니다. 이 종교나 그러니까 신앙이나 정치적인 걸로 우리 회사를 바라보지 마라. 나는 옳고 그름만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를 더 지지하거나 안 지지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우리 회사의 원칙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기사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보다 정의롭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특정인을 좋아서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게 글이 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정의인지, 정의라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것이 누구 당이 더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조국 후보자를 이렇게 매도했을 당시에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만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두 번 나오면 됐지. 그거를 몇만 건, 몇십만 건을 이렇게 쏟아부을 기사냐고요. 지들이 한번 전화해서 확인만 해보면 될 일을. 근데 여기에 문제는 그거죠. 그 기자는 그렇다 하자고요. 지 밥줄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자고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 뭐냐고요. 우리 일반 시민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기자들을, 그런 기사를 항의 못 하시죠. 해보신 적 없을 겁니다. 저야 애초부터 안 믿으니까 뭐 어쨌든 문제는 있었겠죠. 그러니 저 역시도 도대체 뭔가 하고 확인했었던 거고요. 저는 어제 거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특정 당에는 아무런 말도 질문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쪽 당에는 드립다 대고 질문을 해줘. 아주 꼼꼼하게. 특정 당에 가면 야 그게 질문이라고 해? 네 하고 찍사는 것들이, 저는 그것이 화가 난다는 게, 그런 것들이, 그런 행위가 왜 이 당에 가면 찍소리도 못하면서 이 당에 가면 하다못해 그 집 숟가락까지도 네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죠? 매우 비열한 방법이죠. 비열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기자들이. 특정 당에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 당에 가면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냐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신고 안 하니까 그래요. 가짜 기사라고 막 신고 안 해요. 근데 자한당 사람들 뭐라 그래요? 나경원 씨나 황교안 씨의 경우에 뭐라 그래요? 아니면 무조건 고소해버리죠. 또 김성태 씨 고소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사 마음껏 못 써요. 근데 민주당이나 이쪽 정의당 사람들은 그게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고소를 안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너 그러면 너 피곤해. 왜? 그게 완전히 까발려지면 더 피곤한 일이 자기한테 오거든요. 상대적으로 덜 피곤한 기자들을 그렇게 입을 막아버린 거죠. 상대적으로 덜 피곤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글 쓰는데? 내가 너 고소한다. 너 가만 안 둬. 계속 찝어봐요. 피곤해요. 검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길에 만에 왔다리 갔다리 또 설령 그렇게 하다가 법원까지 가보세요.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그러니까 지도 함부로 글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것이 이당하고도 똑같이 그런 잣대, 자기의 잣대, 올바름의 가치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쓰고 안 쓰고의 얘기를 해야지. 이당에 가면 이쪽에 사람들은 나를 고소할지도 모르니까 안 쓰고, 이쪽은 고소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막 써제끼고. 그게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강한, 아니 강자한테는 숙이고 약자한테는 강한 그런 정신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거랍니다. 제가 바로 그 지점이 싫다는 거고요. 제가 같은 기준을 똑같이 들이대야죠. 여기나 여기나. 근데 그런 같은 기준을 왜 못 대냐고요. 왜? 그렇다면 펜대를 꺾어야죠. 펜을 왜 씁니까? 아, 요즘은 글 쓰냐. 그럼 손가락을 잘라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거 죄송합니다. 이 손가락 자르는 거 아니고요. 컴퓨터 선을 빼세요. 왜냐면 옳고 그름의 가치는 어디 기준에 갖다 놔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매우 안타까운 기자회견이라고 하나요? 기자회견이었고요. 어제 조국 후보자의 그분이 뭐 장관이 될지 안 될지 저 잘 모릅니다. 또 그분이어야만 뭐 지금의 어떤 난제들을 잘 헤쳐나갈 것이다. 꼭 그분이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사람, 돈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약자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봤던 저의 반대쪽에 계셨던, 예를 들면 조국 후보자가 여전히 지금도 의문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든 내가 내 입을 누구한테 옮길 때는 내가 충분히 확인한 상태에서 옮겨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의문을 한참 동안 찾아봐야 된다는 게 요즘의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인간이 우선입니다. 인간.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건 꼭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 인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새벽 2시에 그 딸내미 그 아가씨가 있는 거기 가서 벨을 누르고 새벽 2시에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설령 그랬다고 해도 예의가 있어야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어제 들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예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살인자고 지금 내일 당장 도망갈 사람입니까? 네 기사만 쓰면 전직 다냐고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기사만 다 쓰면 다냐고요.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하나 봐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요즘 인구도 줄어드는 바닥에 그 정도였으면 김성태 씨, 나경원 씨, 황교안 씨 그거나 먼저 훑어 보세요. 그건 누가 봐도는 아니고요. 입시 전문가들 중에 17은 저거 뭔가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17? 아니요, 19은 문제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것들은 안 쓰냐고요? 전 안 써요. 왜? 똥이니까. 그런 거나 파세요. 그런 거나 그런 정신으로. 올바른 사람 올바르게 사는 게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 정말로 많았습니다.
어제 첫 번째, 내가 6시간을 봤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왜냐고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찍사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요. 그렇게 질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렇게 쓰레기 같은 기사를 양산했습니까? 학부모들은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게 언론입니다. 그런 게 메이저 언론사들이고요. 그런 쓰레기 기사를 매번 쏟아냅니다. 그래 학부모들을 자극시킵니다. 학부모가 이런 나쁜 놈하고 매도시키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부모가 바보가 되는 거죠. 그걸 보고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기사들이 넘쳐납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알고 가야 되니까 어떤 거에서 제가 늘상 비판적 사고 능력 얘기하죠. 이 비판적 사고 능력에는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종합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추리, 추측도 필요하고요. 합리적 사고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종합적인 사고가 되는 것이고 그 우회가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냥 평범하게 키우려면 키우세요. 근데 정말로 리더가 되는,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요. 매우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을 균형 있게. 그리고 우리 사회를 리드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비전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서 역량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비판적 사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